안녕하세요. 2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차 수업은 2회차 수업의 학습 목표는 우리 몰과 아보가드로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몰실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재미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전청 엄복동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사실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영화가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비의 인스타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비가 인스타에 뭐라고 올렸냐면, 비는 이 자전청 엄복동에 출연한 배우고요. 비가 술 한잔 마셨습니다. 영화가 잘하는데도 좋습니다. 하지만 엄복동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라고 인스타에서 이렇게 입을 턴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실제로 개봉해서 몇 명이나 봤는지 관객 수를 세보니까 고작 17만 2214명, 뭐 대충 17만 명밖에 안 본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털어놓고서는 17만 명 딸이 영화인가, 17만 명밖에 보지 않은 영화인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건 조롱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 UBD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UBD는 엄복동의 이니셜인데, 엄복동, 그쵸? 엄복동의 이니셜인데, 그래서 요 17만 명밖에 보지 않은 영화니까 무조건 이제 1UBD를 17만 명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UBD는 17만 명, 17만 명은 1UBD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4만 명이다. 이건 몇 UBD? 2UBD인 거죠. 그쵸? 이렇게 UBD를 설정하고 약속하고 나니까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역대 뭐 진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들을 UBD로 환산해보자. 그래서 UBD 순위를 만들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본 영화 명량인데, 명량은 1700만 명이 봤어요. 1700만 명. 이건 몇 UBD죠? 17만이 1UBD였는데 거기에 100 곱해야지 17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7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UBD. 그러니까 이거는 100UBD가 되는 거예요. 그쵸? 100UBD가 된 거예요. 나머지 뭐 되게 유명한 영화들도 다 UBD 작업을 시작했어요. 극한 직업은 94UBD, 신과 함께 죄와벌은 83UBD. 이런 식으로 원래는 되게 복잡한 숫자잖아요. 1600만, 2600, 뭐 등등등등. 이것도 뭐 1400만, 1400만, 41만 뭐 등등등등. 이게 복잡한 수인데, UBD로 환산하니까 100UBD, 94UBD, 83UBD처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 줄 수 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계 그 관객을 세는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숫자로, 간단한 UBD로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몰과 아보가드로스도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 비슷한 느낌인지 한번 볼까요? 과학자들이 드디어 이제 원자 하나의 질량을 셀 수 있게 됐어요. 탄소 한 개의 질량을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라고 쟀는데, 근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23승이라는 건 0.00000000 해서 소수점 밑에 0이 23개가 있고 거기에 199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작은 걸 좀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간단해질까? 라고 고민하다가, 엄청 작은 값이니까 큰 수로 곱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값에 큰 수를 곱했는데, 그 큰 수 중에 하필이면 6.0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하니까 이 10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간편한 값이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뭐 이렇게 간편한 값이 나왔고, 그래서 산소도 똑같이 해봤어요. 산소 한 개 질량은 2.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인데, 거기에 아까 탄소 한 개의 질량에다 곱했던 6.02 곱하기 10의 23승 계를 똑같이 곱하니까 16이라는 간단한 값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소도 똑같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이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작은 값이었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기를 곱하니까 1이라는 너무 간편한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도대체 무슨 수냐, 뭐길래 이렇게 간편한 값으로 변환해주냐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해낸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그 숫자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하여 아보가드로 수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수가 된 거예요. 바로 아보가드로 수라고. 근데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굉장히 큰 수고 너무 크고 복잡하니까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마치 UBD처럼. UBD도 어땠어요? 17만 명. 맨날 17만 명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 1UBD다 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요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요걸 이제 쓰기 힘드니까, 발음하기 힘드니까 1몰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1UBD처럼. 마치 역사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몰의 탄생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몰과 아보가드로수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달성했어요. 몰과 아보가드로수가 뭔지 드디어 알게 됐죠.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아까 탄소 한 개 질량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 뭐라 그랬죠? 그쵸, 아보가드로 수라 그랬죠.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니까 굉장히 간편한 값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 간편한 값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단원을 배울 거긴 한데, 이 12는 탄소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숫자가 바로 10이에요. 이건 뭐 어쨌든 다음 단원 내용이고, 이 12를 좀 의미를 부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 12가 뭐냐? 원자량이다 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했어요. 원자량의 정의는 정확히 탄소는 10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값을 나타낸 상대 질량을 의미해요. 뭐 좀 복잡한데 그냥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처음에 우리 탄소를 10이라고 했었죠. 그걸 기준으로 아까 산소는 16이었고 수소는 1이었죠. 그쵸? 그래서 수소는 1, 산소는 16. 질소도 똑같이 해보니까 14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고, 좀 더 상대 질량으로 했으니까 상대 질량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해보면, 수소는 1이고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이면 수소 한 개보다 탄소가 몇 배 더 무거울 거야. 이거 좀 감이 잘 안 오려나? 그러면 그냥 뭐 그램을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붙이면 수소는 1g이고 탄소는 12g이에요. 누가 더 무겁죠? 그래서 탄소가 더 무겁죠. 탄소가 더 무거운데 몇 배 더 무겁나요? 그쵸, 12배가 더 무겁죠. 그쵸? 그래서 탄소를 10이라고 하면 수소가 12배, 탄소가 더 무겁다라고 해서 수소는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수소랑 산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수소가 1일 때 산소가 16이래요. 그러면 산소는 수소보다 몇 배 더 무거운 거죠? 그쵸, 16배 더 무거운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상대적으로 질량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량이에요. 그래서 수소 12개의 질량은 탄소 1개의 질량과 같고, 그리고 질소 16개의 질량, 질소는 14라 그랬죠? 14가 16개 있으면 224인데 그게 바로 산소 14개가 있는 거랑 똑같다. 산소는 16이었잖아요. 거기에 14 곱하면 224가 되니까 같죠? 그래서 질소 16개의 질량은 산소 14개의 질량과 같다.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량이에요. 그래서 뭐 원자량의 개념적인 설명이었는데, 사실 원자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값을 외우는 거.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요 꼭 암기해 두도록 합시다. 근데 자연계에서는 사실 원자보다 요 분자 상태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도 분자고, 뭐 또 뭐 있지? 뭐 수소도
수소 원자는 H인데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수소 분자로 우리 자연계에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산소도 산소 원자가 아니라 산소 원자 두 개가 만난 산소 분자로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원자량보다는 분자량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분자량이 뭐냐 하면 그래서 분자 안에 원자의 원자량들이 다 더한 거 그냥 다 더하면 돼요. 하지만 이름이 분자량이죠. 그러니까 분자일 때만 부를 수 있다라는 거. 만약 분자가 아니면 화학식량이다 라고 불러야 되는 거. 요거를 꼭 유의해 둬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보면 뭐 이산화탄소 분자예요? 아니면 분자가 아니에요? 그쵸, 분자예요. 요 같은 경우는 C도 금속이 아니고 O도 금속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우리 분자량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분자량을 부를 수 있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원자량 다 더해주면 바로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다 더해볼까요? C 한 개 있죠. 12, O 두 개 있죠. O는 하나 원자량이 16인데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줘가지고 12 더하기 32 하면 44. 이렇게 44를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물은 우리 H2O인데 물은 분자일까요? 분자가 아닐까요? 물은 분자예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분자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분자량이 되겠죠. 해볼까요? 수소 2개 수소가 수소 원자량 하나가 1이고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산소 하나 있죠? 산소 한 개 원자량은 몇? 16이었죠. 16이죠. 그래서 2개 더하면 2 더하기 16이니까 1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자량은 그냥 안에 있는 원자량 다 더해주면 돼요. 다만 분자인지 분자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 NaCl 봐볼까요? NaCl은 뭐 소금이라고도 부르고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분자일까요? 분자가 아닐까요? 분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Na가 우리 금속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화학식량이다라고 불러야 돼요. NaCl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NaCl의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Na 원자량, Cl 원자량 더해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우지 말아요. 선생님이 시험에서 만약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선생님이 줄게요. 뭐 외워도 좋고요. 그래서 24.0, 35.5 더하면 58.5라고 해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 분자량 아니에요. 화학식량은 58.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몰질량이에요. 사실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몰질량이나 다 거기서 거긴 말인데 말이 좀 어려울 뿐이에요. 이 몰질량이 뭐냐 하면 그냥 원자량에 그람포몰을 붙인 거, 분자량에 그람포몰을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가장 간편해요. 근데 정확한 정의는 여기 물질 1몰에 있을 때의 질량, 물질이 1몰 있을 때의 질량을 우리 몰질량, 정확히 1몰의 질량인데 요걸 좀 편하게 요것만 떼서 몰질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몰질량은 물질 1몰 있을 때 질량이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원자량에 그람포몰 붙인 거, 분자량에 그람포몰 붙인 거, 아니요 화학식량에 그람포몰 붙인 값, 뭐 요런 건데 왜 이런 정의가 생겼냐 하면 아까 처음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요 1.9 곱하기 10-23승계 g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물질 1몰만큼 있을 때 질량, 그러니까 1몰이 6.02 곱하기 10-23승계였죠.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6.02 곱하기 10-23승계만큼 있으면 몇 g이냐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몰질량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데 사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과 한 개에 1kg이에요. 근데 뭐 12개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거는 몇 킬로그램이죠? 12kg인 거죠.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몰질량도. 그래서 몰질량은 한 개가 아니라 6.05 곱하기 10-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질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를 좀 물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요 단위가 뭘 의미하냐 하면 한 개가 요 1.9 곱하기 10-23승 g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요거는 1몰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잘 이해가 안 가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속력, 우리 속력의 단위 기억나요? 1m/s.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1초를 1초 동안 1m만큼 간다라는 소리예요. 1초에 1m를 간다. 그런 의미의 생각을 봤을 때 얘도 한 개 있을 때 1.9 곱하기 10-23승 g이다 라는 의미고, 요것도 1몰 있을 때 6.02 곱하기 10-23승계가 있다는 의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분모로 이렇게 퍼라는 건 분모잖아요. 분모기 때문에 요 개가 이렇게 탁탁 약분이 되면 g하고 몰만 남죠? 그래서 g 퍼 몰이 되는 거예요. 얘의 의미는 1몰 있을 때 12g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1몰 있을 때 12g이 존재한다. 그래서 몰 질량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 생각을 해볼까요? 산소 원자의 몰 질량은 얼마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간단하게 원자량에 g/몰 붙이면 된다 그랬죠. 수소 원자량 몇이었죠? 우리 아까 요 16이었죠. 그래서 16에 g/몰만 붙이면 되죠. 산소 원자의 몰 질량은 얼마일까요? 원자가 아니라 분자죠. 분자량. 요거 같은 경우는 분자량에다가 g/몰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32 g/몰. 간단하죠. 그래서 뭐 사실 몰질량이라는 건 그냥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몰만 붙이면 되는 건데, 그 유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 두 번째, 이것도 완료를 했죠. 원자량이 뭐고, 분자량이 뭐고, 화학식량이 뭐고, 몰질량이 뭐고. 그쵸?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울 걸 우리 오늘 배운 걸 정리를 해봅시다. 아보가드로 수, 몰, 이거 왜 등장했다 그랬죠? 우리 UBD 생각해야 돼요. UBD. 요거 UBD 17만 명 쓰기 너무 좀 조롱하는 의미였긴 했지만, 어쨌든 매번 17만 명 쓰기 귀찮으니까 1UBD 쓰기로 했었죠. 아보가드로 수와 몰도 똑같았죠. 아보가드로 수, 되게 원자 한 개 질량이 너무 작아서 우연하게 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를 곱했는데, 그 6.05 곱하기 10의 23승계 너무 복잡하고 맨날 쓰기 이거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발음하기도 귀찮죠. 그래서 1몰이라고 씁시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요게 1몰이다 라는 걸 꼭 암기해 둡시다. 두 번째, 이제 원자량은 탄소를 우리 10이라고 고정해 놓고, 나머지 그 탄소에 대해서 몇 배만큼 작은가, 몇 배만큼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원자량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 수치들을 암기해 두기로 해요. 그래서 수소는 1이고 탄소는 12. 탄소를 10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리고 질소는 14, 그리고 산소는 16이라고 암기해 두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분자량은 원자량 다 더한 거. 그리고 만약에 분자가 아니면 분자량 말 쓸 수 없죠. 그러니까 화학식량으로 부르기.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량은 원자량 다 더한 거. 물질량은 물질이 1몰이 있을 때 질량이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몰만 붙이면 바로 몰질량이 된다. 물질량은 1몰의 질량을 의미하는 값이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건 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걸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관련된 뭐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1몰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